비트코인 장점은 딱 기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의 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 금으로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자산가치 보관이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유일한, 이 어느 나라의 컨트롤을 안 받는 유일한 디지털 통화다. 평소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 2016년에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 갔어요. 교수로. 제가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기관에 있다가 교수로 성균관대에 갔는데 그때 핀테크 센터를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핀테크 센터라고. 핀테크 있잖아요. 핀테크.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 말해요. 그걸 왜 핀테크라는 개념으로 말해요. 근데 그때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알리페이, 뭐 테센트페이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그때 배우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한국금융감독원에서 그랬고 이래. 핀테크 중국 제일 잘하네 이래가 핀테크 센터장 역할을 저한테 해라 이렇게 돼서 제가 중국 상해복단대학 그리고 북경대학에 알리바바 그 연구센터가 있었어요. 핀테크 거기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핀테크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핀테크 연구를 하면서 결국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핀테크라는 건 디지털 화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나와요. 블록체인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시조가 제일 처음으로 응용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하게 그때 됐는데 그때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다 좋다는 말만 하고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거 가려운 점을 제대로 해소해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더리움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래. 진짜 좀 본질을 보자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2018년 1년 내내 프로그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뭔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난 그 기대감을 갖고 블록체인 공부를 했고 그게 왜냐면 모든 책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블록체인 하면은 그 뭐 세계 1위 뭐 워린 버핏 같은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나. 그 사람 이름이 어쨌든 그 책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전 세계 뭐 교과서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좋다는 것만 봤으니까 저 대단한 건 줄 알았죠. 그래서 1년 공부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야, 결론이 뭐냐면 실망했다. 첫째.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 번째 사람들이 과장하고 있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99%가 망한다 이 얘기를 그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코인이 실제는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 모든 코인이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생활에서 우리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모든 코인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이게 어느 코인이 갈까? 근데 모든 코인이 다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코인이 선택이 될까? 이 질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인 하면 백서가 있어요. 화이트 페퍼라고. 백서에다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PD님이 내일부터 나 사업할 거야 이러면 사업계획서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금수저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 절로 창업한다 이러면 가서 뭐 VC를 찾던 투자를 찾아서 야 이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럼 계획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코인도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그게 백서인데 먼저 백서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코인을 만드는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인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코인이 왜 필요한지 그런 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코인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안 해본 사람 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몇천 개의 코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실제 만드는 코인은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막 뭐라고 해야지 막 좀 그냥 막 대충 해가지고 된다 이래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제가 다 없어진다 말하는데
그나마 이 코인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와 그 코인이 코인의 역할, 구조가 많은 게 비트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사실은 비탈릭이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비탈릭이 구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중개기관을 다 필요 없이 부동산 산다. PD님이 팔고 내가 부동산 산다 하면 이런 중개기관 안 통하고 우리들이 그냥 스마트 계약 통해서 스마트한 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계약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예를 들면 PD님 집이 10억이에요. 내가 10억이 있다. 이러면 이게 이더리움으로 기반의 스마트 계약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알고리즘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UPD한테 확실히 10억이 있다. 답이 yes면 오케이 해요. 그 다음에 and 또 안유아가 계좌에 10억이 있다. yes면 이 계약이 실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쫙 돌아가면서 그 지명기가 나한테 넘어와요. 거기에 프로그램 딱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스마트 계약인데 좋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내는 게 필요 없게 돼요. 사실 앞으로 자동차 중개 거래나 다 중개기관 필요 없어. 중개기관 있다는 거는 중개 수수료를 먹으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직접 P2P로 하면 되는데 맞는데 좋았어요. 결국 그 코인도 설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더리움도 좋았어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이게 계약이 실행될 때마다 내가 주문할 때마다 모든 게 다 가스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비가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장부로 돌아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기다리듯이 줄 서서 내가 들어가기를 기다리듯이 앞에 계약이 실행이 돼야 뒤에 계약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못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하나의 장부로 돌아가니까 이 계약이 실행된 다음에 다음 계약이 실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급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의 그림을 장난으로 오린 것도 가스비를 해서 계약으로 실행되는데 우리들은 진짜 심각한 부동산 계약하는데 이게 실행이 되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를 많이 주면 빨리 하게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주고 실행해버리면 거래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한계가 있다. 지금 이 버전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혹시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죽어도 코인을 할 거야 이러면 모르는다.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프로그램 다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강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잘하는 분들이고 모르면서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모를 때는 우리가 주식을 모를 때는 ETF를 해라는 말이 있어요. ETF.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모를 때는 큰 주식을 하듯이 큰 거 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비트코인 장점은 딱 기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제, 페이먼트. 근데 사람이 결제로 잘 안 써요. 왜? 너무 비싸니까. 누가 그 비싼 결제를 써요. 지금 한국 돈은 거의 1억인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의 금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제 금으로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자산 가치 보관이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유일한 그리고 어느 나라의 컨트롤을 안 받는 유일한 디지털 통화다.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팬층이 제일 높다. 팬층. 그러니까 지갑수가 제일 많다. 그 다음 하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는 first take all라는 말이 있어요. 구글이 왜 대단해요?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갔잖아요. 항상 1등만이 디지털 경제는 1등만이 살아남아요. 옛날에 전통 경제는 안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식품 업체가 있다고 해도 작은 식품 업체도 살아남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 살아남아요. 1등이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구석구석 동네마다 다 대기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작은 애들도 먹고 사는 공간이 있는데 디지털 경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는 다 1등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방송 보는 분들이 제가 제가 뭐 이런 스타일을 말했죠. 왜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냐.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10억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제 안유아 경제초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가서 자세히 보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게 내가 뭐 막 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한번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한다 생각해 봐요. 지금 중국이 대만 통일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 전쟁한다고 생각해 봐요. 중국의 결제가 문제가 생겨요. 러시아 보면 알잖아요. 미국이 러시아 한 게 뭐예요? 스위프트에서 바로 추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위안화 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돈이 어느 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면 더 해요. 이 문제 더 심각해요. 돈이 많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돈이 웬간히 많아도 이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딱 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돈을 예금하고 찾고 결제하는 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비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통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무슨 전쟁 나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꼭 전쟁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여러분 예금이 1억이 있든 10억이든 자기 돈이 같죠? 아니에요. 정부가 언제든지 통제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국이 그렇지 아니에요. 비상시기 국가가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어느 나라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빼가면 은행이 망해요. 은행 망하면 국가가 망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미국이 실리콘뱅크가 파산했잖아요. 왜? 돈을 한꺼번에 다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돈을 은행에 안 두려고 하고 별도로 개인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 화폐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쓸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그냥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일만 남았는데 개수는 정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려해. 오히려 제가 마치 비트코인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왜 비트코인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 말에 동의 안 되면 무시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왜 비트코인이냐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대안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항상 대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플랜 B가 필요해요. 당신이 항상 플랜 A에서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에서 이미 법정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한 개 나라에서만 법정 통화를 해도 이 코인은 법정 통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비트코인 환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1억이다 하면은 1억은 환율이에요. 비트코인 환율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환율이라는 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가 차이나? 예를 들면 6천만 달러잖아요. 6천만 달러. 그러면 6천만 달러라는 게 나 환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6천만 달러라는 게 가격이다.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차피 다 6천만 달러인데. 아닙니다. 뜻이 달라요. 6천만 달러를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한 개 국가의 법정 통화라는 뜻이에요. 그 비트코인 대표하는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불법이라 선포해도 여러분 비트코인을 갖고 엘살바도르로 가면 상품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상품 사면 그거 팔면 법정 통화를 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세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금화 액세스 이게 중요해요. 코인이 현찰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통화 개념에 이해하는 게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암코인이나 지금 가득 항상에 있잖아요. 그걸 환율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걔네는 액세스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신사임당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한테도 많이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